하는 거는 사실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우리 신랑은 왜 도대체 안 사준 건지 꼭 서둘러서 하루라도 빨리.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출산 후 몸의 변화 총정리편입니다. 우리가 애 낳고 나서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몸 구석구석이 출산 전과는 매우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총정리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요. 출산 후에 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을지 미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일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탈모입니다. 엄지맘도 진짜 탈모 때문에 엄청 마음앓이를 했었는데, 이게 임신을 하면은 우리 몸이 여성 호르몬과 임신 호르몬,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죠. 이 두 개의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훅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아이가 생겼다, 내 몸에서 이 아이를 지켜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궁에서는 이 매월 하던 생리를 하지 않고 이 자궁벽을 더 두껍게 해서 아이를 지켜내는 거죠. 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임신 중에는 탈모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머리가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면 이 호르몬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졌던 호르몬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이 탈모라는 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빠지던 게 더 많이 빠지고, 이전에 빠졌어야 되는 게 더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인 거죠. 근데 진짜로 머리가 한 번에 한 주먹씩 한 움큼씩 빠져요. 정말 너무 속상하고, 빗질을 안 하면 좀 덜 빠질까 해서 머리도 안 빠지게끔 좀 관리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엄지TV에서 이 탈모 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토크쇼를 진행했었잖아요. 이 라이브 쇼에서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탈모라는 거는 사실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평생 임신, 출산 과정을 거친 산모들은 다 탈모를 안고 사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이 원래 빠졌었던 머리에 잔디처럼 이 머리들이 나기 시작해요. 대개는 6개월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데, 거의 우리 아이가 돌쯤이 되었을 때에는 내 머리에 휑했던 부분이 많이 채워지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지맘은 희한하게 돌이 지났는데도 왜 출산 후에 이 빠졌던 머리가 돌아오지 않냐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출산 후 탈모와 함께 이 호르몬의 변화로 제 머리의 모근이 가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머리는 나고는 있는데 예전처럼 두꺼운 머리털이 나는 게 아니니까 휑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만약에 저처럼 1년이 지났는데도 뭔가 머리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예전만큼 숱이 많진 않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분들은 꼭 서둘러서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좀 탈모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탈모에 사실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거는 검은콩이에요, 여러분. 저도 진짜 검은콩 굉장히 많이 먹고 실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검은콩에는 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 식물성 호르몬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유 수유하면서 약 같은 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들을 많이 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머리 아래로 내려와서 이 눈, 시력이 좋아돼요.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아니고, 뭔가 눈이 침침해진다 이런 느낌을 한 출산 후에 한 달 정도까지는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출산 후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는데 뭔가 예전과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나의 시력의 변화를 빨리 알아채시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뭔가 시력에 저하된다는 느낌은 느끼지 않고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시력 저하도 출산 후에 나타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잇몸 출혈이에요. 저도 있었어요. 이게 양치를 하는데 치아가 굉장히 시리더라고요. 물론 출산 후에 우리가 차가운 물을 마시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데, 저는 워낙에 얼죽하거든요. 얼어 죽어도 끝까지 겨울에도 아이스를 마시다 보니까 제가 한여름에 아이를 낳았어요. 따뜻한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아이스를 마셨죠. 아이스를 마시는데 이가 너무 시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양치를 하는데 퇴했을 때
이게 출혈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잇몸도 우리가 산후에는 뼈, 근육 모두가 다 약해져요. 그래서 잇몸도 많이 느슨해져 있고 물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후에는 여러분들이 양치를 하실 때 조금 더 미세모로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셔가지고 구석구석 피가 나더라도 여러분이 좀 부드럽게 양치를 자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잇몸 아래로 내려와서 바로 유방이죠. 유방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은 출산 후에 2일에서 3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초유라는 게 나와요. 초유는 진짜 소량의 적은 양인데 이게 엄마의 모유 색깔보다는 훨씬 노랗고 진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왜 초유를 아이에게 꼭 먹여야 된다라고 굉장히 이게 의료진들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초유를 먹이게 되면은 이 초유가 나오면서 프로락틴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 프로락틴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 자궁 수축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호르몬이 바로 프로락틴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훨씬 회복이 빠르냐라는 그 근거가 바로 이 호르몬에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유방이 출산 후에 내가 모유 수유를 앞으로 계속 하냐 마냐를 떠나서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래서 내가 모유 수유를 중간에 좀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이 단단해진 유방 때문에 전몸살을 앓게 되는 산모들도 많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이 변화가 된다. 우리가 출산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엄마가 젖을 물려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참 인체의 신비인 것 같아요. 출산 이후에 이 태반이 나오면서부터는 초유가 돌고 초유 이후에는 젖이 계속 불어나면서 전 몸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산 후에 태반이 나가면서 이렇게 유방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모유가 돌면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유방 아래로 우리 자궁이 굉장히 커져 있죠. 아이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출산을 했는데도 엄마의 자궁은 출산 후에 이 배꼽에서도 만져질 정도로 축구공만한 크기로 늘어나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산 후에 4주 정도가 지나면은 달걀 크기로 변하게 되고요. 달걀 크기에서 이제 6주가 지나게 되면은 원래 엄마 자궁 크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는 물론 산모들마다의 회복이 얼마나 빠르냐 더디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개는 이 늘어나져 있는 커져버린 자궁이 빨리 수축되는 게 굉장히 빠른 회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자궁이 빨리 수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로 배출이 잘 돼야 돼요. 자연분만 하신 분들과 제왕절개를 하신 산모들 둘 다 오로 배출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오로 배출은 처음에는 혈액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색깔이 우리 생리와 마찬가지로 혈액 색깔에서 갈색에서 점점 색깔이 옅어지면서 어두워지면서 마지막에는 냉처럼 흰색으로 변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출산을 하고 한 달이 지나고 6주가 지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혈액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오로가 아니라 여러분 산후 출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산 후에 우리가 조리원에 가더라도 집으로 가더라도 산부인과에 한번 내원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오로 배출이 잘 되고 있는지 자궁 수축은 잘 되고 있는지 산후에 출혈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절대 빼먹지 마시고 꼭 그 기간 안에 산부인과 진료를 한 번 더 내원하셔가지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초반에는 산후출혈과 이 오로를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거는 산후출혈은 우선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몽글몽글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패드를 깐 지 얼마 안 됐는데 절반 이상이 다 젖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산후출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로 배출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는 여러분이 세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 패드도 2시간 간격으로 자주 바꿔주시고요. 이게 세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사실 아직 완벽하게 자궁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시기에는 좌욕도 열심히 하시고 좀 청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도 정말 겪었었던 건데요. 변비예요.
변비가 출산 후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우리가 출산 전에 먹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응급 상황의 수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제왕절개 하시는 산모들은 이전에 수술 전 몇 시간부터 금식을 아예 하잖아요. 물도 못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속이 다 비워져 있는 상태예요. 관장도 한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텅 비어 있어서, 물론 출산 후에 한 이틀까지는 변을 보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2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도, 거의 출산 후에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도 변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내가 너무 먹는 섭취량이 적을 수도 있고,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궁 늘어나 있죠. 배도 늘어나 있죠. 그러니까 이 근육들이 다 늘어나져 있다 보니까 이 원활하게 밖에서 외압으로 단단하게 지켜주는 근육들이 다 느슨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누워만 있잖아요. 운동량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게 변비는 사실 많은 산모들이 좀 경험을 하는 이 출산 후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물을 좀 수시로 자주 마셔주시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출산 후에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유가 잘 도는 데에도 여러분 수분이에요. 정말 실제로 아이에게 500ml를 수유하냐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도 500ml 수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출산 이후에는 물을 좀 더 자주 많이 마시는 걸 여러분에게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출산 후에 미역국 많이 먹으라 하잖아요. 미역이 철분, 정말 철분의 이 덩어리죠. 이 출혈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빠져나간 나의 혈액량을 채워야 되잖아요. 미역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래서 미역에 또 소고기 넣어서 소고기 미역국 많이 드시잖아요. 소고기도 철분이죠. 그래서 국물까지 다 마셔라라고 하는데, 출산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산후 조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 미역국이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많이 드시면 미역이 또 우리가 변비에도 예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역국 국물과 밥을 골고루 해서 우리 입맛이 없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보약이다 생각하시고 꼭꼭 씹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욕 왕성, 식욕이 폭발하는 거죠. 반대로 아예 식욕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식욕이 굉장히 늘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복덩이를 출산하면서 왜 다짐을 했었냐면은, 나는 절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거다. 왜 이렇게 다짐을 했냐.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정 시간 동안 밥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죽만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배고팠어요. 관장했죠. 거의 뭐 하루 꼬박 에너지 다 쏟았죠. 애 낳으면서 에너지 진짜 많이 썼거든요. 완전 몸이 에너지가 고갈 상태예요. 그러고 나면은 밥이 왜 이렇게 꿀맛인지 몰라요. 너무 맛있어요. 몇 끼 만에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욕이 폭발하는 시기가 옵니다. 막 단 거 먹고 싶고 뭐든지 먹고 싶고 계속 먹혀요. 그리고 또 모유 돌게 하겠다고 그냥 막 의무적으로 먹기도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드시는 거를 뭐 군것질, 단 거 이런 거보다는 좀 건강하게, 당분을 섭취하더라도 우리가 주스라든지 생과일이라든지 이런 과일로 당분을 섭취하시고, 또 이왕이면은 간식을 드시더라도 뭐 빵이나 인스턴트 뭐 이런 것보다는 좀 고구마라든지 이런 건강한 우리 간식을 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엄마가 먹는 게 곧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출산 후에도 식단을 좀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미 잡티가 올라오는 거예요. 다행히 엄지맘은 정말 행운의 여신이 저의 손을 잡아줘 가지고 기미가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너도 기미가 있니? 제 주변에 기미가 올라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호르몬으로 인해서 기미가 올라왔다가 다시 역시 탈모와 마찬가지로 호르몬이 안정화가 되면서 기미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이 지나도 기미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열심히 받아도 사실 한 번 올라온 기미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흐려질 뿐이에요.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우리 예쁜 민낯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미 같은 경우는 내가 올라오지 마라라고 해서 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호르몬의 영향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미가 올라오기 전에, 그리고 올라오고 나서도 좀 수시로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팩들 있잖아요. 뭐 오렌지 팩, 아니면은 뭐 살구팩, 녹차팩, 이런
우리 천연 팩들을 좀 얼굴에 자주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산후에 전신 관리만 받을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에서 얼굴 팩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신랑은 이 LED 마스크를 사준다고 해요. 제가 정말 한이 맺혔습니다. 우리 신랑은 왜 도대체 안 사준 건지, 기미가 안 올라와서 안 사준 건지 모르겠으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예비 아버지들, 네, 우리 와이프가 만약에 기미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사주지 말고요. 그냥 미리미리 좀 점수를 따기 위해 선물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미도 올라올 수 있다, 피부까지도 망가진다라는 이런 속상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정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종. 네. 특히나 제왕절개를 하신 산모들은 부종이 정말 심해요. 특히 발이 거의 뭐 코끼리 발이 돼가지고 계속 들어 올리고 있어도 발에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종은 사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를 많이 잘 받을수록 부종이 잘 빠지는 거고, 붓기가 잘 빠져야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산후 다이어트에도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이 출산 후에는 모유 수유를 하시는 산모들은 부종을 빼겠다고 우리가 수분 섭취를 안 하거나 아니면 수분을 완전히 빼내는 이러한 한약재를 드실 수도 없거든요. 왜냐면 몸에서 수분이 빠지면 모유도 생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유 수유와 이 부종이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상반된 숙제로 남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부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호박즙이라든지 이런 붓기를 빼는 판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섭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종에는 적당하게 좀 움직이셔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물도 뜨뜻하게 잘 섭취를 해주셔야지 혈액순환이 되면서 몸이 따뜻해야 순환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으셔야 되는 이유는 산후풍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종을 빠르게 빼기 위해서도 이렇게 영향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후 우울증이에요. 이 마음이죠. 네, 심신의 변화. 제 주변에 보면은 그 출산하고 나서 병원에서부터 벌써 아이가 보기 싫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게 사실 저도 당연히 생기는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모성애라는 거는 사실 점점 아이와 살아가면서 모성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이와 함께 정이 들어가면서 모성애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처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모성애가 생기고 출산하자마자 모성애가 생기고, 이거는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남편분들은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내팽겨치고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러한 행동을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구나. 그래서 아이를 내가 사랑스럽게 극진히 돌볼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구나 라고 좀 이해하시면서, 우리 엄지TV에서도 출산 후에 남편이 해야 할 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사랑한다라는 표현 자주 해주셔야 돼요. 뭐 그거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자주 표현해 주셔야지 그 마음을 압니다. 출산 후에 아이 위주로 가지 마시고요. 고생한 엄마에게, 산모에게 더 응원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옆에서 좀 지지자의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지 이 산후 우울증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빠르게 극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산모분들과 주변의 가족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산후에 우리 몸에 변화되는 10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죠. 사실 진짜 우주의 변화처럼 이렇게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정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산모분들에게 가족분들도 지인분들도 친구분들도 잘했다고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힘을 꼭 보태주시기 바라면서요.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두려워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의 어머니들도, 그리고 나도 엄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은 강하기 때문에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지TV가 함께 늘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말씀드렸던 증상이 좀 이상하게 1년이 지나고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꼭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진료 받으시면서 그 시기에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 여러분 다시 원래의 몸으로 출산 후에 더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회복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들의 소통, 네, 요 아래에 링크 타고 오시면 카페에서 함께 소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응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